12월 4일 국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타결 지연 시사 발언이 하락의 모멘텀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요즘 지속적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오늘도 3,900억의 매도를 보이고 선물 시장에서 3,590계약의 매수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양대 주체들이 매수로 가담했지만 지수의 상승 전환 시도는 초반에 상승 전환 시도가 약간 있었지만 후반에도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탁한 이런 흐름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성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이나 NC소프트, 현대차 쪽으로 매기가 들어왔고,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젠백스나 HLB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주도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들도 제한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장세이라서 시장에 대하는 어떤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보면 지금 연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61선을 이탈하고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57에서 약간의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지만 시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에 기관들이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내는 이런 시장 흐름이지만 이 시장을 전체를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역시 5일선의 기울기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하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시장 흐름은 기본적으로 5일선에 안착하고 5일선의 기울기를 돌릴 때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공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내일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2060선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100선에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저점을 한번 확인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매수 공조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은 국내 기관들은 매수 공조를 보인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826억의 매수를 보이고 국내 기관은 157억의 매도를 보여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매도의 어떤 차익 매수의 성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고 인식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공매도세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60일과 21선, 5일선, 특히 5일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하향하는 이런 자리이죠. 이렇게 자리인데 지금 보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십자형의 어떤 도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가 계속 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있는 저점으로 연결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620선은 단기적으로는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도한 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가 분명히 한 번 더 일 것 같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40선 전후까지 열어두고
단기 매매 진행하는데 시장이 계속 연속적인 매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죠. 하락 구간에서는 종목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공략해야 될 단기 종목 및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DKT입니다. DKT이고요. DKT는 IT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BH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PCB를 FPCA로 모듈 전환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폴더폰 스마트폰에서는 FPCA의 어떤 모듈의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고객사들의 어떤 신규 디지타이저의 어떤 공급, 그리고 5G 안테나 등의 어떤 신사업 진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외형을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1분기에 14억, 2분기에 20억,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59억, 4분기에도 6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주가가 이렇게 트렌드성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지금 60일 2억을 조정받았죠. 그래서 60일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지지라인 테스트하는 이런 자리고, 21선이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트렌드적인 성향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5일선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16,600원대 이 자리를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13,000원에서 12,6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11,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및 스윙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5G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도에 이제 132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3분기까지 한 180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꾸준하게 지금 현재 기주국 안테나 국내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G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개화의 시기를 맞아서 나가는 이런 흐름이니까 내년도까지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만 되더라도 또 5G 투자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재상승의 흐름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기적으로 5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21선을 딱 안착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의 시그널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하다가 약간 주춤한 이런 상황인데, 위로는 7,500원까지 열어둬도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6,7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6,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가는 단기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트렌드에서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5일선과 21선을 돌리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필요한 이런 자리이니까 너무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되 단기로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젠백스이고요. 오늘 젠백스가 강하게 위로의 변화가 나왔죠.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다, 곧 나올 것이다는 소식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나왔는데, 뭐 알츠하이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또 그 어떻게 보면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젠백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그 테로머라제에 의해 알츠하이머, 이게 이제 국제학술지의 사이언티픽의 리포트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미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대로 지금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 여기에 어떤 신경 세포의 어떤 독성을 줄이는 어떤 이런 기술은 지금 현재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여기 보면 이렇게 급하게 오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오른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제 조정받고 재차 위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은 27,500원, 27,500원으로 두시고요. 25,000원에서 24,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2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단기 공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은 낮추는 수렴 형태의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ICD입니다. ICD이고요. ICD는 뭐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이 동종목의 경우에는 아모레드 식각 장비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이고요. 특히 이제 5.5세대 부분에서는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LG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보면 그 P10 대형 OLED, 여기에 어떤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또다시 윗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목표치는 22,000원, 지난번에 제시했던 데하고 같습니다. 22,000원까지 두시고요. 단기 및 스윙 전략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18,700원에서 18,200원까지 매수하시고 17,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는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HLB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댔는데 중기적인 이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진양곤 회장 및 특수 관계자들의 어떤 지분 확대 소식으로 오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뭐 대주주의 지분 확대는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상승을 나타내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하지 못했잖아요. 21만 원대에서 매도하고 13만 원대에서 그리고 매수해서 한번 18만 원대에 던지고 1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 했는데, 이게 12만 5천 원을 깨고 나서 11만 원까지 깨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과도한 부분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장 흐름은 이렇게 21,800원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이 조정받는 이 자리가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먹는 자리냐,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끌고 가는 자리냐 이렇게 봤을 때 단가가 낮게 맞춘 중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은 그대로 뭐 이어져도 무방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재밌는 자리이죠. 분봉상으로 보면 요 60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면 세기형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요.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탐욕의 매수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만 원대, 20만 원대 청산하고 아래에 사는데, 아래에 샀는 게 이런 자리에서 5일선을 지켜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급격히 내려왔는데, 요 급격히 내려오는 요 구간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하락세기형이에요. 자, 하락세기형 다음에 시장 흐름들은 어때요? 위로 변화를 주는 거죠. 위로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최초 여기 탄생각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이 탄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탄생각이 형성이 됐는데, 이 탄생각의 중심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서 세기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60분봉의 420 MA가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아래에서 쳐서 이 자리를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번에 갔던 10만 900원이 사실은 의미 있는 어떤 자리라고 딱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10만 900원을 놓고 아래로 밀더라도 이제 그 10만 원대를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 기본적으로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기적인 이런 자리에서 매집하는 이런 자리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기 공략은 이 종목이 그 오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주 좋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좋은 모양이 나와도 단기적인 힘을 확보하는 데는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5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일이고 20일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역배열의 상태에서 이 지금 현재 전날의 캔들을 감싸는 이 흐름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2,870억으로 늘어났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가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그때 5일선을 탈환하는 이 시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은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상단이 1차적으로는 12만 5천 원이 가격 변곡이죠. 가격 변곡이고 또 13만 원대가 가격 변곡입니다. 13만 원대가 가격 변곡인데 현재 흐름상에서는 13만 원대 근접하는 자리에서 비중 축소하고 아래에서 한 번 더 단가를 낮춰서 그 평단이 뭐 11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11만 원 이상에 있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12만 5천 원대 안으로 잡아놓고 가는 게 좋다. 근데 지금 현재 가끔 제게 문자 오신 분들을 보면 평단이 15만 원이다, 17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장기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매매가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물리면 장기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는 단가를 낮춰서 길게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단기는 거래 대금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5일선의 이동평균선을 안착하는 이 시점이 되게 되면 기존의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13만 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아래 8만 5천 원 여기가 이 종목의 아주 네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지노선은 10만 원대라고 보고 10만 원대 언저리에서는 여전히 과감하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여기 보면 순탄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흐름 속에서도 종목들이 계속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제 방송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 지금 현재 그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회원들은 힘들 내시고요. 지금 현재 요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면 12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장세가 올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 이런 걸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이 자리니까 이 어려운 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조건부에서 왔을 때 짧게 끊어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월 5일도 여러분 꼭 성공 투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